피고인께서 수사 결과 보고받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한 후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해서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,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? 글쎄 뭐 질문이 길어서 저는 그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제가 말한 취지는 어차피 경찰로 사건은 넘어가지만 군에서 무슨 사고 나면은 저 담당 중사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모조리 다 결과 책임을 이런 식으로 묻고 손 털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를 평소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뭐 사단장을 누가 해먹겠냐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다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아마 무슨 어느 회사의 그 지하에 있는 보일러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무슨 석산 같은 데서 산업재해 사건이라서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 그 뭐 회장부터 뭐 사장부터 뭐 현장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전부 수직으로 책임지고 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다. 그런 얘기도 저는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뭐 얘기를 조금 제가 더 하다가 이제 장관에게 좀 이건 국방부에서 좀 챙겨야 될 문제니까 장관에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니까 장관이 곧 어디 해외 출장을 간다 해서 그럼 지금 연결하라고 해서 다들 있는 데서 제가 전화를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. 가신 건 맞는 거예요. 사단장을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네.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사고 나고 아마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현재 사람을 재난에서 사람을 현재 구조하는 일도 아니고 이미 강 속에 있을지 모르는 시신 수습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단장이 밑에서 보고받고 물살이 세서 지금은 좀 어렵다 하는데 아예 그냥 들어가 이런 식으로 사단장이 무리한 입수 지시를 했다면 책임져야죠. 그렇지만 중사나 소대장까지 책임지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또 나중에 이첩되면 송치되면 검찰이 잘 판단하겠지만 군도 앞으로 그게 이제 7월 말이면은 8월, 9월에서 태풍, 홍수가 줄줄이 있고 또 이런 재난 사건에는 반드시 군이 대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밀 조사를 해서 군도 좀 파악을 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은 거죠. 네, 2023년 9월 무렵에 조태용 실장님 등에게 이종섭 장관을 공관장으로 부임시키라는 지시는 하셨죠? 글쎄 뭐 지시 그렇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특사 대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23년 9월도요. 그때 뭐 여러 가지 국제 행사가 많아서 그게 국내에 있었던 건지 해외 같이 나가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해 9월도 유엔에 가서 일주일을 묵으면서 하여튼 45개 국가와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제 저걸 했고 근데 그러고 이제 사우디 유엔이 연초에 갔다 왔고 사우디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뭐 또 폴란드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 제가 방산과 관련해서 사우디, UAE, 폴란드, 호주, 인도네시아,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제가 아마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했을 겁니다 아마. 네. 안보실장이 뭐 외교 전문가니까. 그래서 그렇다고 현재 임기가 남아 있고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끌어내게 되면 그거는 외교 관례상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어디가 뭐 자리가 날 만한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
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얼마간 있다가 호주 대사가 지금 정년이라 연말이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한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간지 1년 반이 됐는지 뭐 여기서 나오더만 저는 정년 퇴직하는 사람 같으면 후임자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폴란드는 아직 좀 남아 있다 이러고 UAE와 이제 사우디는 제가 가서 방산 관련한 얘기를 그 나라 국방장관도 만나서 얘기를 직접 했는데 거기는 이미 육군 대장, 육군 중장 출신으로 아마 얘기가 거의 막 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호주가 괜찮겠다 하면서 안보실장 조태영 안보실장이 호주 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주는 어떻게 좋습니까? 하니까 뭐 지내기 좋고 괜찮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연말에 그 양반 정년 퇴직하면은 내년에 보내는 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차례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호주 대사나 공관장으로 내보내라. 저하고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관계가 아무리 대통령과 안보실장이지만 연배도 저보다 한 4년쯤 위시고 저도 상당히 존중하고 이랬기 때문에 첫마디에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. 네. 결국에는 피고인께서도 그 당시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? 아니 호주도 12월 31일자로 정년이 끝나면 1월 1일 날 딱 가는 것도 아니고요. 그것도 또 몇 달 걸립니다. 그리고 특검은 어차피 뭐 어느 정부나 뭐 야당이 추진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늘 행사해 온 것이고, 그리고 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, 또 뭐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는데 공수처가 뭐 얼마나 조사를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뭐 무슨 소환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 사람을 뭐 당장 어떻게 해서 내보낸다 이런 그게 뭐 대사라는 게 당장 내가 가라 그런다고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네. 그 시점 자체가 이게 2023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에 4월에 잘 아시겠지만 총선도 있었고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었고 네. 이 워낙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한 의혹이 많이 이제 제가 보도되는 만약에 상황에서 4월에 총선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치적인 뭐 꽤나 이런 게 있었다 그랬으면은 아예 오히려 시끄러울까봐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종섭 장관 뭐 런종섭이니 막 총선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고 9월에 만약에 9월에 고발이 됐고 그랬으면은 소환이라도 한번 하든지 소환도 한번 안 하고 벌써 대사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소문이 다 나니까 12월 달에 출국 금지를 딱하니 걸어놓고 그거를 다달이 연장을 하면서 소환 한번 안 해. 그리고 보통은 소환을 해서 안 나올 때 출국 금지를 거는데 출국 금지를 전직 장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 통보 유예는 안 하거든요. 알려줍니다. 출금됐다고. 통보 유예는 전격적으로 체포해야 될 사람. 예를 들면 한 5명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사람한테 통보가 가게 되면 이거 수사가 들어오는 모양이네 하고 도망갈까 봐 그럴 때 뭐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그럴 때 통보 유예를 하는 거지. 이렇게 야당에서 뭐 또 탄핵 발의도 하고 또 뭐 공수처에 고발도 하면서 이런 공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통보 유예까지 막 해서 본인이 모르니 인사 검증 아마 이종섭 장관 같으면은 본인한테 출국 금지 됐다는 게 통보가 됐으면 아마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 알려줬을 거예요. 속일 사람은 아닙니다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아그레만까지 다 받게 하고
발령까지 나게 한 다음에 이게 탁 터지게, 에? 이거 자체도 저는 오히려 참 나쁜 생각을 먹는다면 공수처가 전 정부 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오히려 야당하고 좀 뭔가 어떤 뭔가 어떤 좀 생각이 좀 서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한 게 아닌가. 정상적으로 하면 부르던가, 또 불러서 만약에 이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대사도 나가야 돼서 준비해야 되고 바쁘다 해서 못 간다고 하면 그때 출국 금지를 하고 출금 자체를 아예 언론에 공개를 해버리던가, 본인한테 통보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를 수사상 왜 통보유예를 했는지도 저는 좀 납득이 사실 안 갑니다.